like this. Make it drop.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우 특집, 배우 TV 특집 5만 명 다가왔기에 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서부 영화 스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영화 많이 보셨죠? 지금도 보십니까? 저는 이 할리우드 키드라고 하죠. 어렸을 때 영화 뭐 엄청 많이 봤습니다. 자, 영화 많이 봤다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서울 사시면은 서울 시내 극장 많이 가보셨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서울서 자라고 학생 시절을 보냈고 또 이 나이 되도록 연식이 오래되도록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극장, 웬만한 극장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아주 변두리 그런 극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는가.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초창기 시절, 젊은 시절, 추억의 소야곡으로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흘러간 청춘도 다시 보자, 이래가지고 옛날 극장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 군데나 가셨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쫙 일직선으로 옛날 전철 1호선 쫙 있던데, 서대문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대문 로타리 뒤에, 서대문 경찰서 뒤에 서대문 극장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로타리에 화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요 최근까지 있었는데 또 사라졌죠. 자, 그래가지고 서대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세문안교회 좀 못 가서, 아니면 옛날 경향신문 MBC 좀 못 가서 그 정동 입구에 있는 그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극장은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극장인데 아주 유명한 참 악극단도 많이 공연하고 그랬던 극장이에요. 동양극장.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안에 옆에 세문안극장이라고 또 삼류극장 하나 있었습니다. 또 강화문 로타리의 국제극장 여러분 아시죠? 강화문 로타리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없었는데 60년대까지 강화문에 또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썼습니다. 아카데미. 미국 사람들이 아카데미라는 발음을 하는데 난 못 따라 하겠어. 아카데미 극장. 그냥 그 옆에 옛날 조선일보 그 5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시네마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개봉관이에요. 자, 벌써 꽤 많이 나왔죠? 자, 이래서 종로로 갑니다. 종로 2가에 가면 화신백화점 있었죠. 신신백화점하고 거기에 화신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화신백화점 6층에 재개봉관이었죠. 거기는 10원 15원 하다가 나중에는 2개 영화 끝나고 나서 한 10분 내지 15분 또 쇼도 했었어요. 그 쇼 보면 여자들 출렁출렁 하는 거 보려고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종로 2가에 또 유명한 또 역사적인 극장이 하나 있었죠. 지금도 건물은 살아있는데 무슨 그 뷔페 식당인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미관 극장. 여러분 아시겠죠? 참 역사 깊은 극장이에요. 이것도 조선시대 때부터 나왔던 극장인데, 우미관. 한문으로 따져서 아름다운 미자에다 우수한 우자. 그래서 그냥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YMCA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옛날에 잠시 재개봉관을 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종로 3가로 갑니다. 종로 3가에는 뭐 우리 한국 영화계에 참 할리우드 거리만큼 영화관이 많죠. 피카디리 극장, 옛날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도극장이에요. 옛날에 반도극장이라서 60년대 초까지 반도극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성사. 단성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만들었잖아요. 단성사 말고 서울극장이라고 있었죠. 곽 감독, 그 영화배우 누구야? 고은아 남편이던가요? 곽정환 감독이 그 영화를, 극장을 사가지고 서울극장에 있었죠. 근데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안타깝게. 자, 그래서 이제 동대문 쪽으로 갑니다. 종로 5가에 가면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뒷골목에. 지금 가방 도매상이 있고요. 무슨 그 저기 뭐 끈이나 뭐 이상한 그 저기 뭐 도매상가가 있는 그런 곳에 동대문 극장, 그거는 삼류극장 재개봉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시장 뒤쪽에 보면 바다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왜 극장을 이렇게 잘 아냐? 여러분 이 많은 극장 중에 갔다 오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종로 5가에 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저 약국 많은 골목 있잖아요. 보령 약국 조금 가기 전에 한일극장 있습니다. 한일극장 있었습니다. 한일극장 거기에 그것도 재개봉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신설동 로타리에 동보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동보극장 로타리에 안암동 돌아가는 그 카브가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청계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노벨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극장은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 재개봉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동시장 있는데 가면 경동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참 별의별 걸 다 알아. 그 건너편에 또 이제 저 철길, 철다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어서 오스카 그 야채 시장이 있는데 거기 오스카 극장이 있었고요. 청량리 로타리에 동일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동보극장, 아까는 그 신설동은 동보극장이고 청량리 로타리엔 동일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왕 코너 있었잖아요. 그때 불 나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 대왕극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청량리 바로 역 앞에. 자, 그러면 또 좀 더 가잖아요. 휘경동하고 저 중량구 쪽으로 갈라지는 데 보면 대형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로통만 해도 이렇게 많은 극장이 있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을지로에서부터 저 왕십리까지 또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 그 영등포 연흥극장, 경운극장까지 또 쫙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영화를 많이 봤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봤으면 또 많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두 사람 얘기, 존 웨인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제가 배우 TV에서 초창기에 세계에서 주름 잡는 영화 100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영화사에 기록이 남는 영화 100선이라는 것도 초창기에 했고요. 또 초창기에 세계적인 서부 영화 시리즈를 이야기한 거 있고요. 서부 영화 20선도 얘기했고요. 이태리 서부 영화 10선도 얘기했고요. 영화에 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존 웨인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 웨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화 매니아들은 좀 알 겁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죠. 뭐 안젤리나 졸리 유방에 하나 없어졌다는 그 여자만 기억하겠지 뭐. 우리 시대에 60년대 50년대에 가장 핫한 서부 영화의 주인공 존 웨인. 할리우드가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존 웨인은 참 할리우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화 배우 중 한 사람이에요. 참 잘생기고 키가 193cm에 무려. 처음에는 미국에서 많이 하는 럭비 있잖아. 럭비 미식 축구 그거 선수였어요. 193cm니까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1930년생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존 포드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서부 영화에 시작을 됐어요. 근데 서부 영화에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내가 대충만 얘기할게. 이 중에서 몇 가지는 했는가 들어보세요. 붉은 강, 리오 브라보, 아파치 요새, 서부 영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럭키 텍사스 사람, 그 다음에 역마차, 아라모 요새,
또 수색자, 기병대, 진정한 용기, 트루 그레이트, 진정한 용기, 그린베레,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그 다음에 이오지마,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하고 싸웠던 그런 이오지마 전투에 관한 이 전쟁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 영화 뭐 전 많이 봤습니다. 리오 브라보도 보고요, 영마차도 보고요, 또 기병대도 보고요, 아파치 요사도 보고. 당시 60년대에 서부 영화 들어오는 걸 거의 다 섭렵했습니다. 저는요. 개봉관이 60년대 초에 50원, 55원 했었어요. 그런 반면에 경남극장이나 이류극장, 금성극장 같은 데 이류극장이거든요. 그런 데는 한 영화만 상영하면서 개봉관에서 이제 그 한번 짜먹고 난 다음에 이제 파는 그런 영화를 하는 게 재개봉관이고, 그다음에 삼류극장은 재개봉관이에요. 그런데 재개봉관은 영화를 2개를 상영하는데 15원 정도 됐습니다. 경남극장은 한 25원, 30원 정도 됐고요. 금성극장, 요런 그 계림극장 정도, 요런 그 이류급은 그래도 조금 한 30원 됐고, 개봉관은 1960년대에 55원, 50원, 조조는 45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참 별걸 다 기억해. 그 당시 서부 영화 참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그 영화를 찍으면요, 더빙을 했었어요. 영화 따로 찍고 그 말하는 거에 입맛에 맞춰서, 입에 맞춰서 그 저기 뭐야 시나리오를 보고 대사를 보고서 그 성우들이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이 안 맞아, 어떨 때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실감이 안 나. 그렇지만 서부 영화는, 미국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는 100%다 현장 녹음이기 때문에 아주 실감 났습니다. 더군다나 서부 영화는요, 총이 따다다다다닥 나고, 뭐 그냥 서부 시대 통나무집에다가 인디언들이 막 날라오고, 뭐 그냥 화살촉이 날라오는 데다가 총 따다다다다 써서 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영화 평론가가 얘기했죠. 100분짜리 꿈이다. 100 dream. 그래서 저는 사실 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국내에 들어오는 영화는 한 99% 정도밖에 못 봤어요. 1%를 놓쳤어. 자, 그래서 존 웨이는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사실 60년대에 가장 핫한 그 영화 배우가 있었죠. 신영균이나 신성일 급이에요. 신성일은 뭐 멜로드라마나 연인 관계 저기 뭐 영화에 많이 나왔지만, 신영균이는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그 스펙타클한 영화, 그다음에 그냥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존 웨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부 영화에서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죠. 인디안들을 그냥 물리친다거나, 아니면은 그 서부에서 그 깽판 노는 저기 뭐야 그 범죄자들을 그냥 그 소탕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 다음에 그 서부로 나가면서 리더격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평화롭고 안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든든한 미국인,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 존경받는 믿음직한 미국인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연한 영화 영마차나 뭐 기병대 같은 거는 물론 장군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지만, 좀 특이한 거는 저기 뭐 아라모라는 게 있습니다. 아라모 요새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주잖아요. 멕시코주하고 또 겹쳤어요. 그 텍사스주가 옛날에는 멕시코 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라모 요새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 저기 뭐야 그 주인공 말고 몇 사람이 금방 기억이 안 나. 존 웨인이 한 200명이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아라모를 지키고 있는데, 요새를 지키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나 마찬가지예요. 멕시코 군대가 6,000명이 옵니다. 무려 6,000명, 7,000명이 와. 7,000명. 200명이 7,0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지금 소방서 바로 앞이라서 소방차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200명하고 700명하고 싸우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군대에 그런 게 일당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일당백이 더 되잖아요. 200명. 일당 100이 되나 안 되나 숫자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7,000명하고 싸우는데, 그 멕시코 군대가 이 인력으로 막 그냥 인해 전술로 다 밀려 나오는데, 200명이 안 되는 병사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 지도로 역할을 하는 그 존 웨인의 고뇌 내지는 그 참 하늘이 놀랄 만큼
굉장한 그 스피드와 센스 내지는 스펙타클한 그 표정 내지는 활동, 그게 기가 막혔어요. 이건 미국의 교과서에도 나온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은 뭐 임진왜란의 교과서에 나오듯이 애국적인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이 내용으로서 미국 교과서에 꼭 나온답니다. 그래서 결국 끈질기게 멕시코군하고 싸우다가 거의 다 지고 있을 때쯤에서 그 미군들이 지원군이 막 오는 걸로써 영화가 끝나는데, 그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미국 역사상 아주 특이한 조국애가 넘치는 그런 그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라모였습니다. 좌우지간 존 웨이는 1940년대서부터 1970년대 초까지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를 보자, 1979년에 돌아갔어요. 72세로. 그렇게 돌아가기 직전까지 나중에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오지마 2차 대전에 관한 그런 영화에다가 또 월남전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그린베레. 그 다음에 서부 영화 중에서도 진정한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트루 그레이트. 그런 그 뭐랄까 애국적인 미국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영화에 많이 나왔고요. 또 미국 할리우드에 그러니까 기둥 역할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연기력을 보인 참 스타였습니다. 존 웨인 말고 2부에는요, 2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사람은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1930년생이에요. 이 사람도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 소리가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잘 모르겠어요. 30년인데 지금 2022년이니까 살아있다면 92살, 93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어느 날 세르지오 레오네라는 이탈리안 감독의 눈이 띄어가지고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그 참 이태리에서 서부 영화를 만들었어요. 참 희한하지. 이 할리우드라는 곳은 있지도 않은 땅도 만들어내고요, 있지도 않은 세상도 만들어내는 이 SF잖아요. 그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영화도 만들어내는 곳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미국 서부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예상외로 서부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아까 얘기한 존 포드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서부 영화에 아주 그냥 그 괴재하면서 그 레전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만든, 갑자기 또 이제 그 미국의 감독을 얘기하는데 1894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신 게 존 포드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든 이 서부 영화는 기병대, 역마차, 리오 그란데, 아파치 요새, 황야의 결투 같은 서부 영화의 정통 서부 영화예요. 가령 뭐 그냥 악당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냥 뭐 몇 사람을 이렇게 이 사살하고 그런 정도였지, 그냥
가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에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영화화한 게 많았거든요. 물론 뭐 픽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서부 시대의 정통 서부극을 만든 감독이 존 포드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스파게티 웨스턴, 이태리 서부 영화를 만든 사람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인데, 이 사람은 뭐 애정 영화를 만들다가 어느 날 미국의 영화를 보고 나서 역마차나 아니면 뭐 그냥 일본 영화 용신봉이라는 게 있어요. 용신봉. 그런 걸 보고서도 다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 아, 용신봉은 아니네. 황야의 7일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서부 영화가 치니까 우리는 좀 독특하게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세상에 총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거의 1분에 3, 40명, 4, 50명까지 막 따따따따따따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서 또 특히 미국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들여다가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같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 석양의 무법자 1965년도, 그 다음에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겉맨, 어둠 속에 별이 오를 때,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저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둠 속에 별이 울릴 때는 약간 추리 영화예요. 그것도 저도 봤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이오지마 전투가 있고요. 평원의 무법자, 용서받지 못할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예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하고 한 것도 있지만, 황야의 무법자는 그 사람하고 했지만, 나머지는 존 포드 감독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감독이긴 한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주 잔인한 역할로 많이 나와. 아주 냉혹한 사나이. 정통 서부 영화가 약간 그냥 세인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1940년대 30년대 나왔던 영화. 그런 영화 같은 건 아주 슬로우 템포예요. 천천히 돌아가고 이야기도 그냥 기승전결이 아주 그냥 아주 눈에 띄기 때문에 결과가 그냥 훤히 보여. 아란 라트나 아니면 하여튼 유명한 옛날 배우 많이 나오는 그랜포드 같은 사람들이 나왔던 1930년대 40년대 서부 영화는 그렇다면은, 이태리 서부 영화는 아주 잔혹한 장면이에요. 복수를 하더라도 그냥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단히 놀라운 자극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 정통 서부 영화를 보다가 이걸 보게 되면 막 눈이 확 돌아가. 그냥 잠시만 어디 화장실 갔다 와도 그냥 영화가 싹 바뀌어 버려. 그냥. 그렇듯이 그 시대의 흐름에 융합을 해가지고 적합하게 만들어낸 게 이탈리안 서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서부 영화 만든 적 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지저분한 놈인가 그런 거. 그건 사실 원래 그 미국 영화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The Good, Bad and Ugly라는 영화.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요, 이 사람도 193cm 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시장까지 되잖아요. 근데 인상이 아주 미남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 이 영화의 내용에, 주인공에 아주 적합한 그런,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어울리는 그런 영화예요. 저 영화 스타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참 그때 60년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스타예요. 그거 말고도 프랑코 네로가 있고요, 줄리아노 젬머도 있고요, 영화 얘기 수없이 많아요. 내가 언젠가 이태리 서부 영화 10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 영화 100선이라는 것도 했고요. 세계적인 남자 주인공 영화 100선 이런 것도 있는데 차차차차 또 해드릴게요. 영화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저 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또 영화 음악도 엄청 좋아해요. 참 영화 음악. 자, 그래서 오늘은 할리우드 스타 존 웨인과 이태리의 서부 영화 스파게티 웨스턴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TV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김수영의 미술교실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았으면 구독.